네, 이번에는 우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상장을 안 했었나 싶을 정도로 워낙 유명하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인데요. 왜 이제까지 상장을 미뤄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페이스X가 그동안 이제 상장을 미뤄왔던 이유는 이제 단기 실적과 이제 주가 변동성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 프로젝트에 좀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이제 로켓 발사 그리고 스타링크 위성망 구축처럼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좀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분기마다 실적과 그리고 주주 압박에 대한 부분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환경은 이제 실패 가능성을 감수해야 되는 우주 산업과는 좀 이제 잘 맞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기 시장에서 받는 규제, 소송 그리고 단기 평가에 대한 부담을 이미 충분히 겪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스타링크가 아직 이제 수익 구조가 완벽하게 증명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최대화할 타이밍을 기다려왔다라는 해석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지금 이제 기술과 이제 사업 모델이 충분히 성숙한 뒤에야 이제 상장을 선택하려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조건이 점진적으로 이제 갖춰지고 있는 신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이스 X의 상장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단순한 기업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 우주 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스페이스 X의 영향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스페이스 X의 상장은 그냥 한 기업이 상장하는 그런 단순한 이벤트라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이제 우주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하나의 전환점으로도 좀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스페이스 X는 일론 머스크의 이제 철학 아래서 비상장을 좀 유지를 해왔고요. 화성 이주나 이제 스타쉽 개발 같은 이제 아주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좀 집중을 해온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주주 서한이랑 이제 일론 머스크의 좀 발언을 보면 한 2026년 한 중후반쯤에 이제 IPO 가능성이 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기업 가치도 한 8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한 1.5조 달러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이제 스타링크를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타링크 매출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현금 흐름도 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자금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졌다라는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주 산업 전체를 좀 다시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관련 우주 기업들도 같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좀 위험한 신사업으로만 좀 보던 시각에서 이제는 미국의 핵심 인프라 산업 중 하나로서 우리가 인식을 바꿔볼 수 있는 계기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 X의 IPO는 이제 위성 통신이나 이제 우주 물류, 데이터 인프라를 좀 넘어서 차세대 우주 산업 전반으로 좀 자본이 넓게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테슬라 상장이 전기차 산업을 좀 대중적인 산업으로 좀 끌어올렸던 것처럼 2030년쯤 한 예상되는 우주 경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스페이스 X 상장 IPO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이스 X의 상장 소식에 미국은 물론 국내까지 우주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단기 테마성으로 좀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관심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스페이스 X의 이제 상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미국과 국내를 가리지 않고 이제 항공우주 관련주 전반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이슈는 저는 이제 단순한 테마성 재료라기보다는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민간 주도의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점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성 통신이나 발사체, 우주 인프라가 실제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밸류체인 전반에 이제 재평가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외에 AI와 결합된 이제 우주 데이터에 대한 활용 그리고 국방통신 분야의 수요 확대까지 겹치면서 산업의 외연이 빠르게 이제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의 우주 예산 확대와 민간 참여가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항공이나 우주 섹터에 대한 강세는 단기적인 뉴스의 반응을 넘어가지고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인식이 바뀌는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 X 상장 소식으로 들뜬 우주항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주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 주도로 우주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시대가 왔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한국이 아직 미국처럼 좀 완전히 자리 잡은 뉴스페이스 국가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이 이제 막 출발선에서는 좀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누리호 개발 이후에 이제 발사체 양산이랑 이제 사업화가 좀 민간 기업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한 이제 소형 발사체 시험 발사도 실제로 좀 진행이 되면서 산업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예전처럼 이제 정부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던 우주 개발에서 벗어나고 민간이 좀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사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규모를 보면 이제 한국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은 2024년에 약 3억 달러 수준이고 2033년에는 한 8억 달러 정도까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성장률이 대략 한 11% 정도가 되는 셈인데요. 다만 아직은 민간 발사체가 좀 정기적으로 이제 상업 발사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위성이나 이제 발사 서비스 수요도 이제 정부나 국방 쪽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미국식 뉴스페이스 모델이랑은 아직까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직접 발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정부 역할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뉴스페이스로 가기 위한 이제 기본 조건들은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한국 우주 산업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장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주라는 공간이 단순한 탐사를 하고 싶은 공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의 데이터가 오가는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 산업이라는 걸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점점 더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2030년에 세계 위성의 데이터 시장이 이제 약 296억 달러 그리고 4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은 이젠 단순히 이제 탐사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 위성 통신이나 지구 관측, 군사 정찰, AI 데이터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이터 격전지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위성을 누가 얼마나 그리고 많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곧 이제 정보적인 우위와 그리고 국가안보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제 우주에서 수집되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는 통신, 물류, 금융, 그리고 기후,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전반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은 국방과 경제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안보와 성장 전략이 이제 결합된 초격차 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 이제 발사체와 위성 그리고 우주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국가와 기업이 앞으로 글로벌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에서 참 중요한 발사체와 위성 이것들을 만드는 데에도 어마어마한 부품과 기술이 들어가고 또 필요할 텐데요. 어떤 기술들 또 어떤 부품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발사체랑 이제 위성 산업에서 투자 관점으로 좀 관심이 모이는 쪽은 이제 완제품보다는 이제 고난도 부품이랑 핵심 기술입니다. 발사체 쪽을 먼저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로켓 엔진이랑 이제 터보 펌프인데요. 이건 이제 극한의 고온이라든지 이제 고압의 환경을 좀 버텨야 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일단 굉장히 높고 결국 이제 발사 성공률이랑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도 일단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여기에 이제 탄소 섬유 기반 복합체 구조체나 연료 탱크 같은 이제 부품들은 무게를 줄이고 또 비용을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발사가 반복될수록 계속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요. 위성 쪽에서는 이제 통신이나 레이더 같은 이제 탑재체가 실제로 돈을 버는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군사 정찰에도 일단 쓰이고 민간 데이터 사업에도 좀 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위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좀 자세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위성수가 많아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방사선에 강한 이제 반도체나 뭐 지상국,
뭐 데이터 처리나 AI 기술 같은 것들은 이제 위성이 늘어날수록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이런 핵심 기술 쪽에 좀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페이스 시대가 오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항공우주 산업은 이제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제 본격 이제 진입한 단계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사체나 위성, 우주 데이터가 동시에 상업화가 되면서 과거 정부 주도의 연구 산업에서 이제 민간 중심의 수익 산업으로 좀 구조가 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성 통신과 이제 지구를 관측하는 데이터는 AI 국방 물류 그리고 기후 산업까지 결합이 되면서 활용 범위가 이제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각국이 이제 안보나 기술 주도권 차원에서 우주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과는 또 무관하게 좀 지속적인 투자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기술에 대한 리스크나 일정에 대한 변수 그리고 성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산업 초기의 특성상 이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우주는 변동성은 높지만 10년 단위로 보면은 확실한 성장 궤도로 올라탄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의 종목 진단은 물론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서우 자문역이 주목하는 우주항공주 탑3를 만나볼 텐데요. 3위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일단 탑3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앞으로 매출이랑 이익이 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좀 만들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FA-50 전투기나 이제 LH 소형 무장 헬기 그리고 KF-21 전투기처럼 이미 개발이 끝났거나 양산 단계에 좀 들어간 사업을 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2026년 이후부터는 이제 헬기랑 전투기 인도 물량이 좀 같이 늘어나기 좀 시작하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실제로 고객한테 넘기고 매출이 이제 찍히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항공기 산업 자체가 초반에는 이제 개발비라든지 이제 고정비가 좀 많이 드는 대신에 인도데스가 늘어날수록 이익이 빠르게 좋아지는 구조라는 점이 좀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수출적을 봐도 일단 FA-50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좀 검증된 기종이기도 합니다. 한번 도입한 나라들은 추가로 더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반복해서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매번 처음부터 영업을 해야 하는 사업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 산업 환경도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우주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위성 통신이나 이제 뭐 정찰 그리고 감시 같은 것처럼 국가 안보랑 데이터 인프라의 핵심 산업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수요를 항공과 이제 방산 기업들이 이제 맞는 구조다 보니까 항공기 제작이랑 이제 시스템 통합 경험이 있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받는 위치에 있다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새로운 기대감에 베팅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업들이 이제 순서대로 실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회사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실적 기반과 이제 테마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 현재 투자 관점으로 주목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3는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2위는 또 어떤 기업일지 궁금한데요. 탑2는 어딜까요? 네, 탑2로 준비한 종목은요, LIG 넥슨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한동안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수주잔고 쪽부터 보면 약 한 23조 원 정도로 연매출의 대략 한 6배 정도 되는 수준의 수주잔고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몇 년치 매출이 이미 계약으로 좀 잡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구미공장 증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까지 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주문은 많은데 생산이 따라가지 못했던 이제 병목 구간도 이제야 좀 풀리는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쌓여있던 수주가 실제 매출이랑 이제 이익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앞으로는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LSM 같은 이제 고부가 방공이나 이제 요격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이건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익률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아까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스페이스 X의 IPO 이슈를 좀 계기로 해서 우주 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국가 안보랑 이제 데이터 인프라 산업으로 다시 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런 우주 수요가 이제 방산 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미사일이나 뭐 정찰, 위성 역량을 함께 갖고 있는 이제 LRG 넥스원은 우주항공 쪽 모멘텀까지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2는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최서우 전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마스터픽으로 준비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이스 X가 이제 상장으로 인해서 우주 산업에 좀 판을 키운다면 이제 그 위에서 실제로 이제 위성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다면 재평가를 받겠죠.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오늘 준비한 그 기업이 스페이스 X가 만든 이제 우주 인프라 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기업을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마스터픽 이 기업은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그 직전까지 와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예전에는 이제 위성을 한번 만들어서 이제 한 번 파는 그런 형식의 이제 그 매출이 좀 중심적인 회사였는데요. 요즘은 이제 위성으로 찍는 영상을 좀 계속해서 팔 수 있는 서비스 사업 쪽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 쪽 위성 영상이랑 이제 데이터 매출이 2025년도에 약 한 75억 원에서 2026년에는 한 2배 정도 성장한 약 한 150억 원 정도까지 크게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말은 이제 결국 매출 구조가 훨씬 안정적인 이제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적을 봐도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은 이제 전년보다 훨씬 크게 늘었고 수익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 체질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더 빠르게 따라붙는 이제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 지난 3월에는 이제 자체 개발한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인 스페이스 IT 위성을 보면은요. 해상도가 일단 훨씬 높고 촬영도 자주 할 수 있어서 발사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 판매 매출이 훨씬 빠르게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이나 이제 군사 정찰 그리고 AI 분석용 위성 수요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6년에서 2027년에는 실적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체질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스페이스 X 상장 이슈에 따른 이제 테마 종목으로 좀 강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위성 발사 이벤트가 또 앞으로 예정이 될 거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랑 국방 수요가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투자 포인트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종목은 좀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서우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